대형 마트에서 온갖 종류의 독한 술을 카트에 신나게 쓸어 담는 이 남자. 그는 술을 덜 마시느니 숨을 덜 쉬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부인도 그의 곁을 떠나고 없습니다. 그가 술을 많이 마셔서 떠난 건지 부인이 떠나서 술을 많이 마신 건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잘 나가는 시나리오 작가였으나 알코올 중독자가 된 그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말이죠. 회사에서 챙겨주는 퇴직금을 받아들고 그는 헐리우드를 떠나 라스베가스로 향합니다. 그가 라스베가스로 향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스베가스의 거리에서 몸을 파는 세라. 그녀는 매일 밤 사람들의 적나라한 욕망을 마주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숨겨놨던 변태적 욕망을 그녀에게 쏟아내죠. 그녀 또한 돈만 많이 준다면 어떤 요구 조건도 다 들어줍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볼 일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의 첫날, 벤은 거리에서 어슬렁거리는 세라에게 $500를 지불하고 그녀를 자신의 모텔 방으로 데려옵니다. 세라는 이 돈이면 어떤 자세를 요구해도 들어줄 수 있다며 벤의 땅콩을 세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I don't care about any of that. There's time left. You can have more money. Or you can drink all you want. Just stay. That's what I want. I want you to talk or listen. Just stay. 세라는 벤과 술을 마시며 밤을 지새웁니다. Brings you to Las Vegas. Business convention? No. I came here to drink myself to death. Cashed in all my money, paid my Amex card. I'm gonna sell the car tomorrow. So, how long is it gonna take for you to drink yourself to death? I think about 4 weeks. I don't know for sure, but I think. 벤이 라스베가스에 온 이유는 술을 마시다 죽기 위해서였군요. 그날 밤 이후 세라는 거리에서 그를 마주치지 않을까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세라는 순수하게 자신과 함께 있길 원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겁니다. 벤도 알코올 중독자가 된 이후 자신의 옆에서 밤새 함께 해준 사람을 처음 만난 거고요. 하지만 그녀에겐 너무 가혹합니다. 살 날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알코올 중독자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말이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술 마시며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술 마시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가혹하죠. 벤은 경고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험한 꼴을 보일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함께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그녀에겐 지금 무엇보다 그가 절실합니다. 그들은 잠시나마 보통의 연인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들을 보는 시선은 싸늘합니다. 어디를 가든 민폐를 끼치기 때문이죠. 민폐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하려 해도 사람들은 그들 존재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라는 벤을 사랑한 나머지 그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맙니다. I want you to see a doctor. Sarah. I'm not gonna see doctor. Maybe it's time I move to a hotel. And do what? Rot away in a room? We're not gonna talk about that. Fuck you. We're not gonna talk about that. You're staying here. You're not going to any motel. I mean, it's just one thing you can do for me. Just one thing. 그날 저녁 벤은 다른 여자를 침대로 끌어들이죠. 의도적인 겁니다. 그녀가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 모습을 본 세라는 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와 헤어진 다음 날 세라는 인생 최악의, 이 영화를 통틀어 최악의 빌런들을 만나게 됩니다. 찌질한 고등학생 패거리들인데 모텔방에 때로 모여서 그녀를 돈을 주고 데려와서 단체로 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합니다. 여자 경험 없는 그들 중에서도 가장 찌질한 녀석조차 주먹을 날리고 폭행하며 그녀를 제 멋대로 유린합니다. 변태적 성욕이 때를 지은 수컷들의 야만성이 얼마나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그들 모두 낮에는 그저 평범한 학생들로 보이겠죠. 만신창이가 된 얼굴로 그녀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원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도 아닐 테고 원해서 거리에서 몸을 파는 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원해서 빚더미에 앉게 된 것도 아니고 원해서 관계가 파탄난 것도 아니며 원해서 밤마다 우울과 절망에 휩싸이는 것도 아닐 겁니다. 누구나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들뜨는 기분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신나는 인생이 되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도시 라스베가스에서 그녀는 다시 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두운 모텔 방 안에서 몸을 가눌 수도 없는 상태인 벤은 세라와 드디어 육체적인 사랑을 나눕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현실은 지옥이고 앞날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도 그런 것 같아요. 칠흑같이 어둡게 느껴지죠. 앞이 보이지도 않고요. 혼자선 감당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망을 사랑으로 녹일 수 있었던 벤과 세라처럼 말이죠.